고객분 100분 기장거래처를 만드는데 한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대 출신 세무사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미대 출신이셨는데 세무사로 방향을 틀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미술을 10년 이상 해왔었어요. 네네. 예술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학교는 이대 미대 조형예술학부 섬유예술 전공했었는데요. 대학교 재학 시절에 제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작가를 하고 싶었어요. 작가의 일이 작품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공부도 좀 해보니까 작품하고 저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고 이런 쪽에 제가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좀 스스로 네. 느꼈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작품을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운명의 장난인지 때마침 그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작가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어떤 배고픔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좀 현실의 벽에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집안 형편이 1년 동안 TV가 없기도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무엇으로 전향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은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그렇게 세무사의 커리어를 접어들게 된 것 같아요. 세무사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개업을 하는 그 시점이 돈이 없었어요. 세무사 합격을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통장 나오잖아요. 저도 딱 그것이 있었고 그것의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업은 해야 되는데 변변한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개업을 하게 됐어요.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그렇게 세무 프로그램 사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프린터기 하나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자금이 없었었고 고객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했었던 방법이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흔히 돌방이라고 불리는 무작정 찾아가서 명함을 내밀면서 저랑 수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의 아주 원초적인 방법 그런 방법도 쓰고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해서 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 방식이 됐든 온라인 방식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영업을 해보니까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체력적인 한계에 좀 부딪히더라고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때는 한 번만 찾아가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번 찾아가야 하고 시간대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투여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고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신고대리로 하는 단건적으로 하시는 고객님들이지만 마치 저의 기장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심성의껏 했거든요.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저에 대한 후기도 굉장히 좋게 달렸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장 거래처도 일부 또 생겼었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게 반응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오픈을 19년 2월에 했거든요. 그 해 5월에 10평짜리 사무실을 구해서 나오게 됐어요. 직원을 한 명 뽑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방구석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요. 고객분 100분 기장거래처를 만드는데 한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폭발적으로 확 기장거래처가 많이 늘었었고요. 그 해 10월에 직원 4명을 만들어서 50평짜리 사무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50평짜리로 이사를 간 이후에 거기에서 2년 만에 직원이 15명까지 불어났어요. 그 15명을 데리고 21년도에 송도의 랜드마크인 포스코타워로 65평짜리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110평으로 확장하는 공사하면서 현재는 직원이 28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1인 지금 현재 세무사님이시죠? 네, 1인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체제시면 사실 사장님이나 이런 고객 대응 같은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기장거래처 한 군데마다 다 단톡방을 파고 있어요. 단톡방에 저랑 팀장님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일상적인 업무는 당연히 담당자 분께서 해주시는데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세무사 혹은 좀 경력 많은 팀장이랑 이렇게 네. 논의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죠. 네네. 그러면 제가 사장님들께서 찾아오시면 제가 직접 대면 미팅을 하고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출장 상담도 도와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자 회계사님이신 가셔서 상담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네. 출장 상담이 가능한 팀장님이 또 계십니다. 아. 그래서 같이 나누어 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회사 자체가 커지면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소통을 편하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최 세무사님을 이렇게 많이 고객분들이 찾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다른 세무사하고 이제 다른 점은 제가 세무사적인 관점에서 사장님들을 상담하지 않고 사장님적인 상담을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 때 상담을 제가 이런 부분이 고민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세무사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1차원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의 상황을 모두 다 들어보고 제가 사장님이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무사이기 이전에 저도 그냥 직원 있는 똑같은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의 관점에서 제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세무사 같지가 않고 시각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 자체도 제가 세무사이기는 하지만 세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장님하고 그런 사업 얘기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운영상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사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장님들이 비슷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도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기장을 전문으로 내세우셨잖아요. 네. 세무기장에 대한 세무사님의 강점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금이 MR이라고 생각해요. MR이 미리미리입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세금을 내야 될 그때 3월이나 5월 가가지고 세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황당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금을 얼마든지 미리미리 하기만 하면 관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인식도 안 좋고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9월, 2월에 미리 2번을 먼저 들으셔요. 예상세액을 들으시고 아 내가 지금 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기겠구나 라고 인지를 먼저 하시면 리스크가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세금이 나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리를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가 많이 쏟아지는 편이에요. 마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같은 맞아요. 업종별로도 리스크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맞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좀 전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영업을 할 때부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노무사님이라든지 법무사님이라든지 행정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저희 쪽에 그런 다른 전문가들과의 팀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를 잘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좀 일을 나누어서 하는 편이고요. 저희 고객이 되셨을 때는 인수인계를 그냥 영업 미팅을 한 사람이 바로 자료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팅을 한 사람, 저, 그리고 담당자 속해 있는 팀의 팀장님까지 넷이서 같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미팅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며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한 양식에 똑같이 적어가지고 다 같이 관리를 해요. 이게 업체가 많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리고 다 각자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상담일지에다가 모두 소상히 적어가지고 빠지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원분들이 많으시면 같은 서비스, 동질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팀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최일선에서 사장님하고 소통을 잘하는 담당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경력자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도 다 다르고 그동안 해왔던 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같게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청와세무에게서 어떤 지향하는 바,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룰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팀 체제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본인의 굵은 거래처 몇 가지를 담당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식으로 많이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팀장님이 담당 거래처가 전혀 없고요. 직원분들의 담당 거래처를 같이 관리하는 식입니다. 담당자 한 명 한 명도 다 경력자라서 잘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모두 다 일임을 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경력도 더 많으시고 청와의 어떤 룰에 대한 이해도 더 많으신 분들께서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건이지만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보다 세무사가 처리해 주는 것이 만족도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직원한테 맡겨두고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런 관리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굉장히 없고요. 체계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개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인터뷰 매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